한 명의 선택이 5명의 운명을 정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워야 산다. 네. 자, 문제 보기 6개를 드리고요. 정답이 하나가 있고 5개가 틀린 답인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잘 지워주셔야 성공입니다. 중간에 한 분이라도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5분 전부가 밀가루를 맞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아유, 제가 근데- 지난번에 작가분들하고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작가분들 소수의 뭐 작가분들이지만 그런 불만을 표출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조용기 씨는 그 가치가 봄과 가을 프로그램 개편 전후에서만 맹활약을 하신다. 그래서 그 리스트 선상에 큰형님 리스트에 올라오실 만한 다른 연예인들이 많은데 여름에 묻어있을 때는 아우 이 오빠를 바꿔 말어 하다가도 그 개편 시즌이 오면은 맹활약을 하신다는. 이게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런 게 생겨요. 아. 계속 쭉 가는 거지. 동물적인 감각이죠. 내가 지금 방송을 떠나는 나이를 90을 봐요. 딱 볼 때 우리 이지혜 동생 오늘 가장 컨디션 좋은 것 같아서 네. 제일 윗자리에 앉았어요. 이재 씨, 예. 네, 큰형님이랑 잘 자리 바꾸고. 네. 자, 지워야 간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네. 네, 화면 보시죠.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바로 가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정에 혼자 남겨진 아이 역시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 소방방지본부가 발표한 2003년 119 구조대 출동 현황 조사에 따르면 0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4,364건 중 이곳으로 출동한 경우가 무려 1,45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렇다면 2003년 한 해 동안 119 구조대 어린이 안전사고 출동 원인 1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문 잠김 사고, 추락 사고, 장난감 삼킴 사고, 약물 중독 사고, 폭발 사고, 화재 사고. 선택, 지워야 산다. 한 해 동안 119 구조대 어린이 안전사고 출동 원인 1위. 자, 장동혁 씨부터 출발합니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쉽게 가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운데 본인은 쉽게 가겠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원래 이 바닥에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닥이라. 그렇지. 보통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높이에 올려놓기 때문에 오케이. 약물 중독 사고 지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물 중독 사고. 예, 지금 화면의 원샷은 약물 중독 환자 같아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예, 약물 중독 사고. 지우기 성공할까요? 자, 다음은 우리 큰형님으로 갑니다. 대체로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빈도수가 많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폭발 사고. 지우기 성공할까요? 아, 역시. 너무 큰 걸 지어주시네요. 그렇죠. 예. 자, 다음 크라운제. 크라운제로 갑니다. 저는요, 하나 골랐습니다. 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골랐는데 추락 사고. 추락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요? 김 씨와 우리 이재 씨. 이거 아니에요?
이재 씨에게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 네. 문 잠김 사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재 씨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헷갈렸었는데요. 예. 저는 그 목에 걸리는 거 그건 줄 아셨구나. 장난감 삼김이나 예. 어차피 김 씨를 비켜가도 뭐 그냥 틀렸겠는데. 자, 일단 정답은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 1 119 구조대 어린이 안전사고 출동원인 1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문 잠김 사고입니다. 119 구조대 출동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출입문 잠김 사고가 1,45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난감으로 인해 다치거나 가구에서 떨어지는 사고 356건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문 잠김으로 인한 119 구조대의 서울 시내 출동 건수만 해도 하루 평균 약 400건에 이를 정도인데 이렇게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는 문 잠김 사고 신고 전화를 소방방지본부의 협조를 받아 확인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기 연남동인데요. 아기가 혼자 안에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오셔갖고 현금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기가 지금 깨서 막 울고 그러는데. 뭐 들어가셨어요? 너무 반갑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머니 계세요? 너무 안 나와요. 문이요? 이제 혼자 있어요 지금? 네. 이러한 문 잠김 사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모가 모두 나가고 아이만 있을 때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보지만 문을 도저히 열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보호자가 집 앞 슈퍼 등 아이를 두고 잠시 나간 사이 아이가 잠금 장치를 만지작거리다가 안전핀 등을 잘못 눌러 보호자가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혼자 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잠금 장치를 열지 못하고 갇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는 물론 노인까지 문을 못 열고 갇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현관문의 잠금 장치에 대해 알아보면 잠금 장치는 크게 손으로 돌려서 여는 기계식 잠금 장치와 센서를 이용한 디지털 잠금 장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종류를 세세히 따지면 무려 200여 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통 아파트의 경우 설치하는 잠금 장치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기본으로 있는 손잡이형 문고리 잠금 장치가 가장 아래 달려있고 그 다음으로 안전을 위해 보조키를 설치하는데 맨 위에는 안전고리를 달아 총 3단계로 잠금 장치를 설치합니다. 과연 아이들이 집안에 갇혀있을 경우 정말 현관문을 열지 못할까요? 아파트 현관문과 같이 잠금 장치를 설치,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성인이 잠금 장치를 풀어보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보조키, 안전핀을 빼고 보조키 돌리고 안전고리 빼고 성인의 경우 단계별로 잠금 장치를 간단히 열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각각 4세, 6세, 8세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정도의 물건은 무리 없이 다루기 시작하는 나이인 4세 아이. 가장 먼저 안전고리로 손을 가져가는데 아하 이런 잠금 장치가 너무 높아 닿을락말락 하는군요. 손을 위로 뻗어 안전고리를 잡아보지만 너무 높아 어쩌지 못하고 한 번만 다시 해보려. 똑같이 계속 해봐. 여러 번 해봐.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데 까치발까지 들고 안전고리를 잡아당겨보지만
다음은 사고 능력이 발달되는 6세 아이. 오, 금세 안전고리를 쉽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손을 밑으로 내려 보조키 안전핀을 뽑은 아이. 자, 문을 한번 열어보는데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안전핀을 빼냈지만 보조키는 여전히 잠긴 상태이기 때문인데 온 힘을 다해 문을 열어보는 아이. 보조키를 다시 한번 만지작대보는데 드디어 보조키를 여는 데까지 성공. 다시 한번 힘껏 문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무심한 현관문을 열릴지를 모르고 한참을 이리저리 잠금장치와 씨름을 하는 아이.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바로 그때 이제서야 현관종을 의심한 아이. 끝내 현관종까지 열고 거의 10분 만에 문 열기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육을 받고 있는 8세 아이입니다. 문 열기 시작. 너무도 쉽게 안전고리를 빼내고 바로 보조키를 조작해보는 아이. 하지만 안전핀이 눌려있는 보조키는 꿈쩍을 안 합니다. 열릴 듯 말 듯 쉽지 않은 문. 이번에도 역시 잠금장치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현관문과 씨름을 하는데 결국 한참 만에 현관전까지 모두 연 아이. 그러나 8세 아이가 문 여는데 걸린 시간은 7분.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오르는 시간은 단 2분 이내입니다. 이런 연기 속에선 성인이라도 5분 이내에 뇌사 상태에 빠져 질식사하게 되는데 심지어 어린이나 노인에게 7분이라는 시간은 생각하기도 싫은 처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잠금장치는 안전할까요? 손잡이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간단히 열리는 디지털식 잠금장치. 하지만 일부 구형 디지털 잠금장치의 경우 장치 내부의 플라스틱 재질이 불에 녹아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아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구형 디지털 잠금장치를 불에 그을린 후 성인 남자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문은 열릴까요? 놀랍게도 건장한 성인 남자가 아무리 문을 잡아당겨봐도 문은 열리질 않는데 화재 시 아이나 노인만 있다면 영락없이 갇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버튼식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버튼을 누른 뒤 약 3초 뒤에 센서를 감지해 문이 열리게 되는데 실제로 2005년 대구 달서구 화재에서 고부가 마음이 급해 열린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자 잠금장치가 아예 작동을 멈춰버려 현관문 앞에서 질식사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김모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지 못해 119에 신고한 뒤 베란다를 내다보던 중 실족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관문 잠금장치로 인한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아이들에게 잠금장치 작동법을 반복적으로 익히도록 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현관문 잠금장치 옆에 여는 방법을 자세히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시 나갔다 올 경우 보조키 안전핀을 아이가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핀에 실을 감아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든 어린아이를 집안에 혼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나 노인이 갇혀 위급한 상황이 아닌 단순히 문이 안 열려 119에 신고하는 것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해야 할 소방인원을 부족하게 하므로 단순한 문 잠김은 가까운 열쇠 가게를 이용해 주십시오. 현관문 열리지 않으면 위험에 갇힐 수 있습니다. 예, 그 어린이 관련된 안전사고의 그 119 소방대원의 출동 건수 중에 문잠김 사고가 1위라는 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의외이기도 하네요. 예. 저도 119 그 요원들한테 들었는데 정말 좀 사정하더라고요. 그냥 열쇠가게 가서 열면 되는데 밖에서 자기 집 안 열린다고 그래갖고 그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 급한 곳을 못 가게 된다. 그런 얘기가 상상을 넘어갈 정도로 많이 온대요, 그 전화가. 그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어린아이 혼자 집에 남아있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문 여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걸 친절하게 좀 현관 안쪽에다가 붙여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주위에서 보면 너 꼼짝 말고 있어.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너 그냥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럼 아이는 무서워서 끄덕거리는데 그 뒤로 아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어른 같지 않다는 아이는 아이다라는 거를 어른들이 좀 부모님들이 또 인식을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역시 지워야 산다가 여기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처방을 이렇게 됩니다. 좀 여기를 좀 편안하게, 축반을 좀 편안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원위치로 옮겨봅니다. 컨디션 좋은데. 그러면 여기 앉고. 저를 한번 써보시죠, 흑기사로. 아니 거긴 쭉 껴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위탈출 시뮬레이션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